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예산개발위원회 사무국장 신공준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7회 6.13 전국 지방선거 예산 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에 앞서 오늘 토론회에 방청하러 오신 국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군수 후보자 토론회 영상은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예산군 후보자 토론회를 검색하시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 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유튜브에 생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는 사회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토론회 장소에서 퇴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는 토론 진행 방식을 준수하며 진행 중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진행 방식을 충실히 따르며 상대방의 발언을 정중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진행 방식이 발언 순서에 따라서만 발언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장소에서 돌발 행위가 있으신 토론회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토론자는 토론회 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군수 후보자 두 분께서 토론회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네거티브하지 않고 예산 군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양 후보자님들께서 서약서 교환과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후보자님께서는 앞에 놓인 서약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약을 마치셨습니다. 두 분 후보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악수를 하시고 서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약서는 예산군수 후보자 토론에 주관을 하는 사단법인 예산군 개발위원회 이영재 이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남정 후보자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예, 이어서 황선봉 후보자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세 분이서 기념 촬영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 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예산 군민들과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스포츠에서처럼 반칙 없이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토론회를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13 지방선거 예산 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사회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 공주산업대학 학장을 역임하시고 현 공주산업대 교수님으로 계신 배성혜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배성혜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로서 예산군 주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후보자들이 갖고 계신 군수로서 출마하시게 된 포부를 흔들려요?
예, 들립니까? 예. 자, 후보님들께서 갖고 계신 군수로서 출마하시게 된 포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단법인 예산군 개발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바와 같이 공주대학교 교수 배성호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산군 군수 후보자로 2명의 후보자들께서 입후보하셨습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후보자님께 예산 고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기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고남정 후보자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는 기조연설, 공통질의, 후보자 간 자유토론, 마무리 발언의 순으로 진행하며 진행 방법은 후보자님별 기조연설은 2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고된 공통질의 5개 문항별 1분 30초씩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은 예산군개발위원회가 그동안 예산군 발전을 위해 여러 차례의 주민토론회,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통질의가 끝나면은 후보자들 간의 자유토론을 갖겠습니다. 자유토론은 상호 간의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며 한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해서 5가지 이내에 질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발언 시간은 문항당 도합 각자 5분씩입니다. 5분 이내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질문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추가 질의, 추가 답변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시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한 번의 추가 질의와 추가 답변이 끝나면은 더 이상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토론 이후에는 토론을 끝나기 앞서서 후보자님별로 1분간의 마무리 발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우리 번호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되 다음 번째 질문은 답변을 끝나신 분이 받아서 교대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을 텐데 긴장을 풀기 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선의의 경쟁자로서 이렇게 만나셨는데 뭐 경쟁자 이전에 같은 주민으로서 우리 예산군을 대표하는 이러한 그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 덕담 한마디씩 주고받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남정 후보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나주신 우리 개발위원회 회장님이야 회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황선동 후보님 4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선봉 후보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부쩍 덥습니다. 우리 고남정 후보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은 먼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군수 후보자로서 출마의 변을 밝히는 기조 연설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기호 1번 고남정 후보자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 군수 오늘 토론에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민과 함께하는 또 국민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고남정 후보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군수에 두 번째 도전합니다. 저는 군수가 명예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산 군민들께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8년간 도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우리 군정으로 해서 더 나은 군정으로 해서 한번 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예산 군수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에 분명히 잘하는 시군이 있고 또 좀 못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잘하는 장점은 우리가 살리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면서 예산군도 우리 군민들이 희망과 꿈을 갖는 그런 이제 고장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매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예산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저는 옛날의 영광이 막연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750명에 넘는 공직자들과 함께 책임자가 정말 군민의 뜻과 지역의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챙기면서 잘할 때 예산군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황선봉 후보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의 자리를 준비해 주신 이영재 회장님과 또 회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하루하루를 늘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역대 최대 금액은 7,70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군이 당초 예산 군부에서 일반회계가 4년 연속 1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사랑 장학금 100억 원을 조성을 하고 우리 농산물 최저 가격 보상을 위한 기금도 5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이 폐쇄된 지 17년 만에 10년 만에 영화관도 만들어보고 우리 충남 방적이 폐쇄된 지 꼭 7년 만에 그래도 시트 공장 하나가 유치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수건사업이었던 군청사, 보건소, 또 율목계 체육관, 노인 종합복지관에 1,109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하면서도 우리 군은 채무 203억 원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지난 4년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앞으로 4년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의 연속성과 그리고 지난 4년간 군민과 함께 다져온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표를 의식해서 확定그러한 공약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117개를 선정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6.13 선거에서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예산군 개발위원회에서 준비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기호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문항당 1분 30초의 시간이 되겠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최근 지역 간의 주민 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 유치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것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군수 후보께서 가지고 계신 기업 유치 전략과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1번
고남정 후보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어서 우리에서 듣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 유치 중요합니다. 그러나 있는 기업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기업 유치를. 아쉽게 우선 토론에 앞서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유발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은 그것이 우리 향토기업입니다. 향토기업.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민선 6기 동안 비추르호셀의 예산을 떠났습니다. 비추르호셀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3위 업체고 대한민국 첫 번째 그러한 인류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규모로 보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예산군에서 삼성 그룹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하나가 나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업의 구성원들과 호흡해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세제 혜택 등 줄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올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기호 2번 황선봉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은 영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115개의 우량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동차 R&D 센터에 283억 규모의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 기술 개발 센터가 설립돼서 현재 가동 중입니다. 또한 260억 규모의 동물약품 허브 단지도 조성이 돼서 우리 예산군이 동물약품이 메카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28만 평 규모의 4개 산단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예산업 간양지구와 신암조곡지구는 지난 4월 30일 날 한국산업단지 공단 신규 개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가 지역에 6차 산업형 농공단지 6만여 평을 조성을 해서 농특산물 가공과 관광체험단지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R&D 센터에 708억 규모의 자동차 동력 장치, 즉 미래 동력 사업 및 수소차 부품 실용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자동차 관련 업계 연구원 등 연간 5만 명의 유동 인구가 발생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충남 방적 17년 만에 다시 개장 시작했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우리 황선봉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출생제 1인당 제가 질문할게요. 예, 그래요? 저분들 못 예. 들으셨으니까.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예산군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농촌 지역이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군의 인구 증가를 위한 계획, 그리고 예산군 내 거주하는 노령자들을 고려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호 2번 황선봉 후보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군 인구가 최고 많은 데가 18만 명 있습니다. 지금은 8만 명입니다. 제 민선 6기 동안 4천 명이 줄었다고 군수가 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8천 명, 7천 명이 줄었던 그때는 어떤지 저는 좀 생각을 해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예산군 인구가 지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매년 조금씩 매달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 전체 인구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원도심 지역의 인구가 늘진 않더라도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농, 기촌 이런 걸 해서 우리 지역에 오시도록 하고 또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군청 부지를 행복주택을 짓고 뉴딜 사업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원도심에 대해서 뉴딜 사업과 함께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우리 군 늘진 않더라도 저는 원도심이 인구가 현상 유지될 걸로 봅니다. 이제 우리는 1100년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긍지와 자긍심,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그 지역이 발전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기호 1번 고남정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인구는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인구 비례로 줍니다. 그래서 좀 황 후보하고는 좀 그 생각이 좀 틀리네요. 4,074명이면 어느 정도냐? 대흥면 인구가 1,800명입니다. 대흥면 2개가 넘는 인구가 빠졌는데 막연하게 잘 되는 그런 요양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이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기업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업 가족들이 늘어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젊은 엄마들에게 교육 환경,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체험장, 또한 안심 먹거리 공급 시스템 등을 제공해 줘서 우리 지역을 특화시켜야 됩니다. 또 고령자들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도록 지원 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촌 지역의 경우 뭐 재배 식물 안내라든가 동네 해설사라든가 이런 역할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저는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생활 공간을 구체화해서 공동 작업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함께 지내게 해요. 연료 절감을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도심주의 경우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한 관심 분야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촌 인구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도 필요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고남정 후보자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예산군은 추사고태, 예당호 등 많은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예산군의 산재에 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관광 분야를 특화시키고 이를 통해 예산군 지역 경제와 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들께서 갖고 계신 입장이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고남정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관광 예산을 만드는 것에 초소를 놓게 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00년이 넘는 예산 덕산온천에 원탕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덕산온천에 그 원탕이 문을 닫았겠습니까? 아까 후보께서 얘기했지만 기업은 기업의 논리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자, 덕산온천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예산 관광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덕산에 우리 군유지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민간이 투자 안 하면은 우리 군에서라도 투자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마인드를 안 가지고 그냥 민간이 막연하게 투자할 때까지 기다린다면은 예산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은 저는 예산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땅을 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유스텔 만들겠습니다.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는 관광지, 수학여행지 만들겠습니다. 또 예당 저수지 올레길 저 뭐 하는 겁니까? 120억, 7억씩 들어갖고 대놓고 다시 뜯고 있습니다. 거기 다니면 사람이 건강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친환경적으로 그 도로를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함께 마라톤 뛸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관광지가 연계돼야 예산의 관광에 미래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기호 2번 황선봉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에 와보면 좋은데 대표적인 메리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했던 것이 바로 동양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를 구상하도록 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출렁다리 이제 11월 달이면 준공이 됩니다. 이 준공과 함께 예당호와 덕산 온천을 축으로 하는 그런 관광지를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개발할 계획이 아니고 이미 사업비가 하나하나 확정되고 있습니다. 예당호 농촌 체험 세상 사업비 360억 원의 사업 계획이 돼서 정부의 투자 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당 저수지에 주차장과 분수대 이러한 야경도 만들도록 지금 50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렁다리 준공과 함께 의좋은 형제, 존, 슬로우시티, 휴양림, 황새곤군과 연계되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덕산온천 우리 군유지 있습니다. 여기에 휴양마을 조성하는 것으로 440억을 투자하는 거로 문치부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덕산 보호상촌 건립 현재 480억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추사고택 223억 사업 확정됐습니다. 이제 동양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 메리트를 시작을 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산군 먹고 자고 즐기고 쉬어가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황선봉 후보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역인 예산은 농업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민이 예산군 주민으로서 많은 인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비전과 성과, 목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호 2번 황선봉 후보자님께서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 인구가 약 27.8% 정도 됩니다. 우리 군 금년도 예산액 중 915억 원이 농민 분야입니다. 이는 전체 금액의 한 18.9%. 우리 예산 규모상 두 번째로 많은 게 우리 농업 예산입니다. 이제 농사 지으는 분들도 맞춤형 월급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센터 그동안 지서 7월부터 운영을 합니다. 6차 산업과 함께 내가 농사 짓는 것을 판매할 만큼 이곳에서 가공을 해서 당당하게 상표를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가공센터를 7월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 이미 청년팝을 구성하고 2040 청년 농부 기농 기촌 기반 조성을 해고 또 전담 부서도 현재 만들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분야화 이 해소를 위해서 소형 농기계 보급과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최저 가격 보상제 50억 조성됐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재가 입었을 때 이 기준에 맞으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면단위는 정주권 마업을 할 수 있는 465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창조마을 5억 원, 샛들마을 20억 등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의소 창립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기호 1번 고남정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적인 거는 제가 군정에 들어간다면 우리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하기로 하고요. 저는 농정의 최고의 화두를 쌀 농업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안천과 삭교천에는 무기질이 함영한 좋은 토질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쌀을 생산합니다. 80kg들이 한 가마에 예산군 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8만 원입니다. 근데 이 쌀을 가져가서 경기미로 둔갑하면은 23만 원을 받고 있어요. 더 나은 2,000쌀로 가면은 2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우리 브랜드를 다 하면 18만 원이고 경기미나 2,000쌀로 둔갑하면 23만 원, 25만 원 받습니까? 우리 약 경지정리한 면적 좋은 토질에 2,400만 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00만 평은 객토로 안 해도 경기비 수준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곳입니다. 1,000만 평을 객토 사업을 통해서 2,400만 톤의
평에서 우리 지역의 쌀을 생산해서 제값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그 공약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홍보를 좀 강화하고 쌀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우리 농업의 60%를 차지하는 우리 쌀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수입도 생기고 보람도 느끼는 그런 농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 임기 동안에 쌀농업을 확대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고남정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은 다른 지역과 달리 국내에 많은 오일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시장 상권이 많이 쇠퇴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화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그 주변 정비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산군 내 오일장의 활성화 그리고 구도심화되고 있는 주변 지역의 정비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고남정 후보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저는 민선 6기에 출마했을 때도 물론 예산은 음만 오일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대표 오일장을 육성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예산업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지난 4년간 난 도대체 이런 좋은 국가에서 준 중소기업 자금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자금이라고. 그게 성공한 것이 서천의 그 수산시장입니다. 수백억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부분 조금씩 개선해 갖고는 이 획기적으로 이걸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업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다 지금 현재 있는 대학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시내로 접근성이 좋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상설시장을 전부 드러내고 주차장을 만들고 지금 있는 1, 2층에 고다리 상가를 분양하고 나머지 3, 4, 5층에는 도시형 주택,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 또 더 한다면은 저 베를리에 있는 폐연료를 활용한 수영장을 저는 민선 6기에 극장을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극장이 돼 있기 때문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우리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소비도 시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그게 성공적인 모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늦었지만은 민선 7기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일 질문 사항에 대해서 기호 2번 황선봉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은 백화점답고 오일시장은 오일시장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메리트가 있습니다. 좋은 현대식 건물에 와서 물건 사려면은 백화점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시장 반 이렇게 현대화했을 때 나머지 상가 구도심권 있는 지금도 비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상가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고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읍내시장, 역전시장을 그동안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답게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판 자체도 이제 저 여기 와서 그 향수를 느끼면서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갈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장터 또 읍내시장 청년몰 사업도 하고 덕산은 관광형 시장으로 만들고 삽교는 곱창거리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답게 해야만이 외부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이 전통시장을 전통시장답게 하기 위해서 예산시장도 빈점포 한 20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정말로 초원에서 느낄 수 있는 누가 오든지 거기 거리에 앉아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우리 예산군 개발위원회에서 준비한 공통 질의를 마치고 이제는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은 예고한 바와 같이 각 후보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5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질문에 대해 상대방의 답변
추가 질문, 추가 답변 이렇게 서로 2번씩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론 진행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이 질의 답변하는 중간에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토론인 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가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유토론 첫 번째, 우리 황선봉 후보자님께서 고남정 후보자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토론합니다마는 저는 우리 고남정 후보 좋은 정책을 개발했고 또 그것이 잘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2가지만 자유토론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이상기온이라고 할까요? 좋은 기온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사과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수농사 시작한 지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홍로, MB 이것은 뭐 80% 이상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민들의 아픔을 우리 고남정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를 하는 것이 이것이 좀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현장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슴 아픕니다. 저도 과수원집 아들입니다. 저 대대로 과수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사과 피해 참 유례없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과연 제가 되묻겠습니다. 저보다 좋은 대안을 우리 700여 공직자들과 우리 후보님께서 하셨을 겁니다. 저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더 좋은 안을 우리 황성동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듣겠습니다. 저는 잠깐만요. 업무가 잠깐만요. 정지돼서 예, 잠깐만요. 예. 지금 현재 답변을 하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다음 질의 때 뭐 활용을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답변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황선봉 후보님께서 추가 그래요. 질의를 현장을 가봐야 현장의 감각이 있고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보고 700여 공무원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미 6월 9일부터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군청 출근도 못하고 군수실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제 업무를 군의 부군수가 군수 업무 대행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가보면서 느낀 것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농업 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업 80% 정도가 지원이 되고 20%가 자담입니다. 그런데 그 보험 중에서도 주보험이 있고 또 특약이 있습니다. 주보험 들고 특약을 하면은 또 많이 그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일로 이 농협의 손해배상 그런 조합 그런 그 보험이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특약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이 어려운 현실 위에서는 보험만 들으면은 어떠한 피해가 있더라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뭐 하나 주보험 들어놓고 뭐 우박 피해 있을 때 이런 피해 있을 때 이거를 하나하나 따지면은 보험료가 엄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도 정부에서 80% 보조주는 자체를 더 확대를 하더라도 이 보험을 한 번만 들으면은 모든 피해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제도를 저는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수농가 생긴 이래로 이런 피해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보험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업 관련 보험은 근본적일로 좀 개선 좀 했으면 바람이고, 제가 그래서 그날도 마침 갔는데 손해배상 대표 보험 이사님이 오시고 또 농림부에서도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건의를 드리고, 또 조사 기간이 5월 말까지 됐다고 원래. 지금 토지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5월 말까지 하면은 피해를 어떻게 조사할 거냐 해서 앞으로는 좀 이 조사 기간도 좀 연장을 해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날도 제가 다행히 농협중앙회장님을 좀 평소에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좀 전화를 드리고 좀 농민의 그 아픈 마음을 좀 달래줬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실제 현장에 가서 느끼고 보고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지도자라는 것은 나를 따르라 하는 카리스마의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도자는 우선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을 때만이 바로 그 지역이 잘 되지 않느냐. 5분의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어느 장관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요 시간 조정 자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후보자별로 시간 배정을 5분씩 해주셨는데, 예, 문당당. 자, 그러면은 우리 황선봉 후보자님께서 뭐 추가 질의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남정 후보자님께서 추가로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황 후보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가름을 하고요.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예. 여기까지 마치고 네네. 좀 시간을 세팅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고남정 후보자님께서 황선봉 후보자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우선 핵심적인 거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5가지 질문 중에서 안 했던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군 12개 읍면에 가면은 프랜카드가 빨갛게 걸려 있습니다. 무슨 프랜카드인가? 제가 우리 당내 경선할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느끼고 그분들 주민들이 말씀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왜 홍성에서 보상받고 예산 와서 기업형 축사가 들어와 있느냐. 기업형 축사는 기업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마을 주민들의 환경권이나 재산권은 추락하는 겁니다. 왜 예산군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빨리 대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 근래 마지막 회기에 이 문제를 다뤘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다행이지만은 이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12개 읍면을 다녀보세요. 그래서 마을 환경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형 축사가 무분별하게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지적하고요. 또 제가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련해서 제가 8, 9대 교육위원장을 할 때 제가 그걸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만들었습니다. 이제 학교 체육시설은 우리 군민들의 복지입니다. 체육복지, 건강복지입니다. 우리 예산을 절감해서 이거 다른 데 쓰지 말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또 나름대로 수호권이 있기 때문에 잘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걸 과감하게 저는 임기 내 타파해서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 사용료를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상설시장 현대화 관련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우리 예산군의 주거리 사거리에서
그 오거리까지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군농협 그리고 신청사 앞에까지 지금 4차선 거기까지 뚫으면 4차선이 됩니다. 그러면 군 5일장에 접근하기도 좋아지고요. 주민들이 불편 해소가 되는데 오리동 상거리에서 군농협 축사까지 4차선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나머지는 예산 새마을공고에서 군청이 건대하고 본정통으로 2차선씩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 반드시 예산군의 이 동맥인 4차선을 오리동에 반드시 확보해서 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그 오리동 4차선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또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청정 연료고 또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이 도시가스가 우리 지역 국민들이 다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도시가스가 소액가스다 보니까 독과점 업체다 보니까 좀 갑질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들 소득이 되는 데만 빨리 해줘요. 그 공동주택은 빨리 하는 거죠. 그러나 주민들이 정말 서민들이 사는 쪽은 수위에서 밀리고 있어요. 그것을 행정에서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행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 내 그 도시가스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우일장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이게 장점도 있지만은 전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일장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데가 아마 인근에 우리 예산군밖에 없을 거예요. 홍성도 안 받고 있습니다. 예산읍하고 역전 받고 있습니다. 농협, 농촌, 농민들 그 시장에서 와서 장사 보시는 분 다 7, 80대입니다. 물론 상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농사 져서 직접 가지고 와서 그 촌노들이 그 하루에 몇천 원씩 그 받고 있는데 거기에 원래 회비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조그만 데 하나에 1,500원씩입니다. 두 구간하면 3,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19,000원씩 된다는 거예요. 19,000원씩. 19,000원 큰 돈입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우리 5일장 사용료도 점진적으로 소액으로 하다가 전액 지원 사업을 하던 폐지를 해야 맞다. 그런 생각 때문에 5일장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정말 군수고 후보가 할 얘기인지 모르지만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일일 겁니다. 핸드폰 하나 고장나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홍성을 가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인데 뭐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 그런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년간에 걸쳐서 이런 관심을 안 갖나. 저는 예산군청사 또 예산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그중에 유시설이 많습니다. 삼성, 현대, LG 와라. 건물 주겠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해주라. 제가 서비스센터 가서 홍성 서비스센터 노현우 팀장이라고 있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냐.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에 생활민원이 되는 이런 핸드폰 이런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군청사라든가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서 이런 민원도 좀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설 경기 그 중장비 전용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주기장이. 그것이 함부로 도로에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장을 반드시 맺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청을 580억으로 후보님께서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시간이 지났어요? 예. 자, 지금 우리 고남열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초기에 질문을 안 하시고 마지막에 하시다가 이게 끝났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약을 발표하시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상호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하나의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주로 물어보고 답변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는데, 뭐 이것이 잘못 전달이 됐는지 여하튼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 황선봉 후보자님께서도 뭐 질의응답이 아니더라도 뭐 여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의견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뭐 발언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자유토론. 야,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우리 예산군이 현재 14,000 가정이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군 중에서 군 단위에서는 가장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도시가스 분명 영리업체입니다.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밑져가며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 행정은 서비스 행정이기 때문에 영리가 안 남아도 하고 또 손해가 봐도 해는 것이 바로 행정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그것이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 도시가스에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영리를 채워서 우리 군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가스 그 회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매년 몇십억 준다면 100억을 준다고 해도 거기서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쉽게는 다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엊그제 대일이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도시가스를 놔드리려고 하니까 3천만 원을 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저 이건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이렇게를 하고 그거를 따져 들어가야지 그저 들은 풍월로 그럴 것이다. 절대 행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축사, 아까 말씀했습니다. 우리 현재 중에서 집보다 지키기가 쉬운 것이 축사입니다. 논에다가 경기정리 진흥지역에 우리 주택 못 짓습니다. 그러나 축사는 짓습니다. 지면 축사하고 뜯으면 농지입니다. 이 축사를 짓는데 그 땅 소유자가 누굽니까? 주민입니다. 제가 엊그제 학교 가서 그런 얘기를 준보고 얘기했습니다. 땅을 3만 원짜리 5만 원 준다고 하면 파지 마시오. 3만 원 땅을 2만 원 주고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농사짓 사람입니다. 그러나 금액 이상이 되는 준다는 것은 그건 무언가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은 민원이 축사 관련 민원입니다. 축사 관련 민원에서 적어도 고법 대법하면 다 집니다. 우리 예산군 축사 강화시킨 것이 우리 돈의 3번째로 강화됩니다. 이 강화시키는 것이 또 능사는 아닙니다. 축사를 강화시키는 만큼 축사는 집단화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민들이 순수하게 잘 한다면은 현재 있는 거를 완화시켜야 그래도 띄엄띄엄 축사가 있습니다. 지금 법을 더 강화시키면 각관실수록 축사는 집단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무조건 그냥 들은 풍월로 해서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떤 그 행정적이라든가 아까 핸드폰 이런 관계 말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거를 가서 그 회사 보고 오라고 해서 의무 체결하자고 할 때 해주겠습니까? 시장성을 봐서 해야죠. 비치롯에 아까 뭐 화재 얘기했는데 진짜 거기 화재 현장에 가보신 사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그 회사에서 신암에 유치하려고 보름 동안 뛰어다니고 저희들도 협조를 했습니다. 해야 할 장소, 땅을 안 팔습니다. 그래서 해다무된 것이 기존 우리 예산군 인력을 숙련공을 쓰려고 그쪽 산단 맹그러는 공터 남은 길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저 너미 얘기듯 하는 이런 행정, 절대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쉽지만은 실제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엊그제
우리 신례원에 갔던 어떤 아주머니가 저보고 왜 화장실을 그 노탈이 가운데다 지었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잘못됐대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이 화장실을 잘 될 장소를 정해주면 내가 거기서 하겠다고 하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군 110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의식이 이제 제대로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잠깐 이게 뭐 처음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제 질의응답하는 과정 속에 자신의 어떤 공약 내용이 질의응답의 범위 내에서 좀 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내용 자체를 갖다 추가 질문까지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보다 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의 질의 시간, 답변 시간에 그냥 5분이라는 시간을 다 쓰시는 바람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 깊이 있는 의견을 갖다 나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요령에 대해서 질의응답 그리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상호 이렇게 토론이 되어지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황성봉 후보자님께서 고남정 후보자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자유토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 들으셔서 여러 가지 노조 관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된 거를 보면은 근무 시간을 단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선버스 이런 버스도 이제 주 68시간을 52시간 일로 줄여서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버스 운행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특히 우리 군민의 어떻게 보면 발휘되는 이 버스 현재 68시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더 많이 오지 지역까지 버스를 오기를 원하고 희망을 하는데 이제 68시간이 52시간 일로 줄어든다면은 기존 노선도 축소를 하든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지금 입장입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고남정 후보님 아마 언론에 통해서 이런 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남정 후보님은 이걸 어떻게 좀 타개를 해 나가면 좋을까 하면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시 답변하기 전에 이제 버스 운행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 운행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마을에 다니면은 제일 어려운 것이 버스 노선이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또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못 들어가는 데도 많습니다. 제가 민선 6기의 공약 중에 효택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민선 6기 끝나고 공약을 우리 황 후보께서 하는 거 보니까 그 성김택시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하고. 저는 효택시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68시간에서 줄었으니까 당연히 노선이 더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덕산 온천 관광지에 버스가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홍성에 있는 홍주택시가 들어오는데 이건 참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있는 온천에 예산교통이 안 들어가고 홍주 여객이 들어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건 어떤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만약 버스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은 과감하게 준공영제를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물론 지금 지방자치단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해서 효택시로 들어가는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예산군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버스를 준공영제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교통을 혜택을 보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대략 그거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만 되나. 우리 군에서 아마 예산교통에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것도 엄청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군만 지원하는 건 아니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떨어지는가? 정말 들어갈 때 안 들어가는데도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600년 된 덕산온천이 왜 문 닫았나? 우리 정책이 왜 거기까지 못 가나?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요. 효택시를 나머지 부분은 공영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저는 효택시를 확대하겠습니다. 효택시를 확대해서 그 지금 여러 가지 석입택시를 하면서 부작용이 난 걸 언론 통해서 아마 우리 국민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을 전 개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어르신들이 그 효택시를 통해서 마을도 나올 수 있고 병원도 나올 수 있고 시장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교통망을 제가 임기 내에 반드시 구축해서 이 버스 문제도 또 성금 택시 문제도 효택시 문제도 해결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황성봉 후보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나 답변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에게 얼마 시간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시간이 얼마? 한번 이게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게 잘 안 맞아요. 예, 타임이 잘 안 맞으면 하나만 예. 설치가 돼가지고. 예. 그래요. 예, 크게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제 얘기도 하고요. 예, 그래요. 행정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홍성이 덕산일로 버스 오는 거, 또 덕산에서 예산 버스가 홍성 가는 거, 가고 싶어서 가고 오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닙니다. 홍성 버스하고 예산 교통버스하고 협의가 돼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에서 강제적 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 버스도 홍성에 갑니다. 홍성에 있는 버스도 예산에 오고, 예산에 있는 버스가 당진도 가고, 당진에 있는 버스도 예산이 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단편적 일로 어느 지역이 어느 군 일로 버스가 일방적 일로 올 수도 없고, 그것이 협의도 안 됩니다. 네,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고, 이 문제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준공영제, 이것은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7월 1일 날 발해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효택시 하면은 부작용이 없고 성김 택시는 부작용이 있다. 4년 동안 성김 택시를 해서 그 부작용이 있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고 나중에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아니 잘했다고 했지 부작용이 있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야, 문제점을 좀 이따가 자, 말씀하세요.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4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보완을 했습니다. 이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제가 이 프로에 계신 분들 다 있는데 그 없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 됩니까? 저는 민선 6기에 저를 효택시로 한다는 공약을 했고, 황선동 후보는 성김 택시를 하셨는데, 내 공약이지만 우리 6기를 책임졌던 황선동 후보께서 잘하셨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공약이니까 잘못됐고 너미 공약이니까 잘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국민을 위해서 두 후보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좋은 공약은 서로 벤치마킹해서 가져가야죠. 누구를 위해서 가져갑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덕산온천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후보님 너무 아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군 간의 교통노선 협의하는 거 그거 다 합니다.
여기 공직자들도 많이 오셨지만은 노선 협의합니다. 그런데 600년 전통의 원탕 덕산 온천이 문 닫았는데 그 다음 거기 뭐라고 써붙인지 알아요? 예산고 통해서 운행을 안 하니까 저 4차선 그 큰 도로 나오시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도 주민이 있어요.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고민하고 해소하는 행정입니까? 저는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곳에 장사도 하고 있고 그곳에 생업을 주로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온천에 우리 지역 버스가 문을 닫았는데 인근 홍성군이 옵니까? 그러면 덕산 온천이 문 닫을 때 예산군하고 협의해서 홍성군하고 협의해서 야 홍성군 버스는 들어라 우리는 끊겠다 이거 협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합니다. 저는 그 대처하는 방법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광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잘한다고도 이런 교통체계 갖고 덕산온천 예산관광이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후보님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후보님 유세할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행정 잘 하는 사람 구두시켜야지 행정 잘 못하는 사람 구두시키면 되겠습니까? 나 맞습니다. 행정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정 잘 해서 12개 부처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부군수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 그분들 자율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할 수 있는 장만 만들어주면 되지 제가 시시콜콜 다니면서 따집니까? 제가 그분들보다 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즉시 여기 프로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오셨네요. 관심 갖고 오셔서 감사하고요. 그 공직자분들 빨리 덕산온천 문제를 그 노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선거하고 관계없이 빨리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고남정 후보자님께서 황선봉 후보자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대부도 아니고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청사가 전임 최성구 교수님이 할 때 약 400억 정도에 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대외적으로 580억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80억 아니라 5,800억 들어가서도 우리 집 잘 집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살림살이가 그렇게 팍팍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자립도 도대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2.1%예요. 12.1%. 충남에서 제일 하위권입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임 최수호 교수와 인수를 받으셔서 한두 달 사이에 특별한 예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구가 1,000명이 늘었다든가 특단의 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580억이라는 그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이거 짓는 것이 과연 우리 현실하고 맞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런 과정에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창호공사가 60톤이면 들어갈 수 있는 창호공사로 98톤을 넣었다고 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즉 검찰에 기소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어요. 왜 무리하게 주어진 여건에서 그걸 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60톤에서 98톤이 됐다는 건 4억 3천만 원에 우리 혈세가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여기 와서 처음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언론 통해서 이거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님께서도 경찰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관계가 안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4억 3천만 원을 잘못됐으면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군의회한테도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조치를 했는가? 우리 막중한 혈세가 4억 3천만 원은 38톤이 더 데려가서 4억 3천만 원이 하늘에 떠 있는데 과연 그 희수로 해서 예산군은 무슨
역할을 했고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고 있다는 그 막연한 답변이 아니라요. 이런 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왜 우리가 못합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참 그동안 우리 국무원들 참 열심히 해서 전국 청렴도 7위 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잘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7위라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정말 높은 그런 점수를 받은 데 대해서 치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좋은 공무원들을 통해서 전국 7위라는 청렴도를 받았는데 이걸 까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현 군수의 운전 비서관이 이 하루아침에 까먹었어요. 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왜 이걸 까먹었는지.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 군정은 군민한테 사과를 해라.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 많은 공무원들이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사과하는 것이 그게 성김 행정입니다. 대통령도 잘못되면 국가가 사과를 합니다. 장관도 사과도 합니다. 왜 군민한테 내가 드리고 있던 운전비서가 잘못했기 때문에 군민한테 사과드립니다. 이 얘기를 못합니까? 또 제가 말했습니다. 9052 까맣게 선택한 군수 관용차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아침마다 그걸 타고 출근하는 군수 보면은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여성 공무원도 많지만 남성 공무원도 다 하는 겁니다. 그 리스트입니다. 바꾸면 돼요. 마음에 상처를 줘야 되는, 희열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선거 전까지 타면서 여지까지 사과도 않고 군의회가 2시간 동안 휴회하면서 군수 와서 사과해라 했는데 사과를 안 씁니다. 저는 우리 후보님 무슨 좋은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하면은 지역 화합을 깨친다 이런 쪽으로 매드는데 그렇지 마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이 정책 토론이 맞아요? 예? 야,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도가 뭡니까?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이 얼마냐가 그게 바로 자립도입니다. 이 자립도, 국도비 확보를 못하면은 자립도가 올라갑니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면 할수록 자립도가 내려갑니다. 정말로 자립도를 따지하는 것은 이 광역 서울이라든지 이런 큰 도시, 세원이 많은 도시에서 자립도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예산군 금년도 당초 예산이 5,508억 중에서 우리 군 지금 말씀드린 자립도 12%, 자체 수입이 597억입니다. 그런데 무슨 자립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자립도를 따지는 것은 이 과거 발상입니다. 국비 확보 안 하면은 자립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립도라는 것은 이런 우리 농촌 시군에서는 따질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5,508억 중에서 597억 빼고는 도비를 갖고든 국비를 갖고든 채무를 얻든 뭔가를 채야 5,508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립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군민들도 확실히 그 자립도라는 그 기본 개념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군수가 가만히 앉아서 국도비 안 빠면은 우리 공모사업 안 되면은 자립도는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군 청사, 이 청사란 청사를 지면서 뭐 돈을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우리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에 하다 보면은 건축법이 수시 개정이 됩니다. 우리 군청 짓는데 특별한 한 가지 예가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만약에 전시가 났을 때는 그 대피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피 시설을
지하에다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지하에다 하는 게 아니고 지상일로 해야 됩니다. 지상일로 하는데 만들 때 그것이 어떠한 폭탄이 터져도 그거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세균이 전쟁이 나도 거기는 신범이 안 되고 밖에 있던 사람이 들어갈 때는 다 이 소독을 하고 가도록 그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만들도록 법이 개정이 돼 있고 그것이 공공기관이 안 되면은 그 건물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법의 개정이 되면은 개정되는 대로 그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어기가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실제 그런 거를 따져 보려면은 하나하나 그런 거를 따져 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져야지. 그저 어떻다고 놈들이 얘기하니까 그거 그런 거 아니냐. 그냥 아까 차고관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못하면은 그 문제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입찰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못하면은 계속 속된 말로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로 합니까? 최종에 법에 가는 거 아닙니까? 법에 가서 그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군수가 떼먹었는지 안 떼먹었는지 거기 법에서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산군이 그렇게 부정되고 군수가 돈을 떼먹고 그렇게 했다면은 청렴도에서 1위라고 전국 7위를 해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군수가 돈을 떼먹었는데 청렴도 1위이고 전국 7위라면은 나머지 시군은 뭡니까요? 이게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요즘도 보면은 어떠한 유인물을 돌리더라고요.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맞는지 아니면 말고식 이게 놔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선거 때 이 문제를 갖고 나섭니까? 이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했는데, 예. 아까 우리 운전기사 잘못했습니다. 어디 가서 사과를 해야 합니까? 방송국 가서 사과해야 하나요? 대통령이 사과 어디서 합니까? 국무회의 때 사과합니다. 우리 부서장 회의하는 데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께 죄송스럽다고. 이거를 신문에 광고 내야 합니까? 예, 여기까지. 이런 것은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예요?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5분이 야, 지났으니까요. 예, 알았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제가 질문할까요? 잠깐만. 지금 여기에 시간이 2개를 설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각자 시간 조정이 배당이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5분이 지나면 이렇게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각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하고 응답하는 게 5분이 다 쓰셨어요. 그래서 다음 번째 교대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황선봉 후보자님께서 2가지 질문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3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3번째 질문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는 질문 안 하려 합니다. 질문 안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권함정 후보님께서는 5가지 질문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황선봉 후보님께서 질의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사회자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군수 후보 토론이잖아요. 어떠한 정책을 갖고 어떻게 이 산군을 발전시킬까 이거에 대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인신공격자입니까?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토론에는 전 그렇게 생각하지 필요가 않습니다. 없다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하세요. 이게 뭐예요? 예? 그리고 제대로 이게 시간 하나 조정을 못 해가면서 어떤 인신공격하면서 그런 것도 통제 못하고 그런 걸 뭐 합니까? 여기 현지 군수 갖다 놓고 현지 군 4년 동안 했다고 해서 거기서 성토장 하려고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합니까? 우리 좀 사회 좀 잘 좀 봐주세요.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 그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는 각자 후보자들께서 자제를 해주셔야지 되고, 또한 이제 앞서 토론에 앞서서 우리가 협약식까지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남정 후보자님께서 이제 질의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황선봉 후보자님께서 질의를 하실 시간인데, 우리 황선봉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 특별히 유념을 하시고, 우리 각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의 인격적인 예절은 지켜가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점 유념하시고, 고남정 후보님께서 질문 사항 준비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요, 이렇게 군민들이 있을 때 사과할 거 사과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내가 대부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요. 아니,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왜 아까 후보께서 군 잠깐. 공무원들 있는데 사과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했냐 그 말씀했는데, 저는 텔레비 가서 사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가 뭡니까? 의회. 군의회는 네. 군민들을 대변해서 의회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의원들 뽑아줬잖아요. 그 자리 가서 사과하면 됩니다. 저는 그만 저기 발언하시고, 네네. 지금 이제 정책에 대해서 질의에 응답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걸 정책에 관해서 우리 고남정 후보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은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아니, 저도 이제 정책에 대해서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로 답변 후보님께서 해주시면 듣는 거로 뜻을 상대방에 대해서 내겠습니다만은,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연 설명과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의회는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지금 우리 군의 추사체라고 해서 이 읍내 상가에 추사체 글씨를 홍보도 하고 상가 활성화를 통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 아마 수십억 들어갔을 겁니다. 아쉽게도 추사체 글씨를 쓰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입주하는 데가 태반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추사체를 들여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쏘아봤는데도 지금까지 공실이에요. 그럼 세탁소 하는 사람이 빵집을 들어갑니까? 빵집을 하는 사람이 세탁소를 갑니까? 나 이건 정말 탁상행적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 예산군에서 한 20년 했다. 그러면 이게 100만 원인데 100% 지원해 준다. 뭐 80% 지원해 준다. 차등 지원을 통해서 예산군에서 오래 생업을 하신 분들한테 이게 인센티브를 차등으로 적용해서 했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공실률도 많이 줄였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거리로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역전이나 물론 덕산도 일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도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진하는 의지는 좋았지만은 실효성은 너무 약해서 우리 세금이 너무 낭비됐다. 거기 주민들 가서 물어보면은 지금 추사체로 놓은 바닥을 좀 제발 좀 뜯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군비라든가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더 한번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들어보고 다른 시도의 사례도 한번 확인해보고 좀 이렇게 하면서 집행을 해주면은 이런 막대한 세금이 세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답변을 주시든 안 주시든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아니 지금 저 시간이 아니에요? 저 시간 거기까지 하시고 저 시간은 뭐냐고요? 예.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고남정 의원님께서
고남정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황선봉 후보자님께서 답변할 내용이나 그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모든 사업은 후에 보면은 잘된 사업도 있고 못된 사업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국비를 투자하고 군비를 투자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의 생각 갖고는 않습니다. 우리 주민 공청회도 하고 도의 심사도 받고 국비면 중앙까지 심사해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사전에 검토를 받습니다. 그 검토를 받아서 한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시네마 거기에다 짓는다고 할 때 지가 많은 질타를 받고 거기다 왜 그거 지느냐고 좀 주민들한테 많이 원성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시행해서 현재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 근방에서 가장 잘 되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작은 영화관이 30여 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예산군이 제일 잘 운영이 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사업을 하면은 그것이 사업 평가를 하면 잘된 것도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쳐서 가면서 바로 행정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모든 걸 계획했던 대로 해서 다 잘 된다면은 뭐를 벤치마킹을 하고 뭐를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누구 한 사람의 발상, 예를 들어서 우리 군수가 너 이거 해요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거를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던지실 때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셔야지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던지게 되면은 이 논지가 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황선봉 후보자께서 당신께서 질문을 뭐 2가지까지만 하고 안 하시겠다 했고 또한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 또 질문할 의향이 있으신가 하고서 여쭤봤더니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라도 질문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은 또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시 고남정 후보님께서 그러면은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고남정 의원께서 후보자께서 3번째를 하셨고 4번째 하실 차례입니다. 어째 3번째요? 4번째요? 네 번째 하실 차례예요. 예, 세 번째 하셨고 4번째 하실 차례입니다. 두 번의 2가지의 그 어떤 질문의 기회가 지금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현재 3시 반까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자, 이해하세요. 예. 제가 답변할게요. 앞으로 이해하세요. 두 번의 그 고남정 의원께서 질문의 기회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황선봉 후보자님께서는 아까 이제 그 3번째 질문의 기회에서 이제 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4번째 기회가 이제 고남정 의원 후보자님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께서 질문하니까 이렇게 발끈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거 없습니다. 있는 걸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없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궁금한 사항도 우리 여기 오신 후로에 있는 분들도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까 지방 자립도 12.1% 국비 많이 확보하면 줄어든다는데 이게 어떤 발상입니까? 가정 살림도 내가 어느 정도 호주머니에 돈이 있고 내 재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그 예산에 맞춰 살림살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상한 논리로 비약해갖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자립도라는 건 글자 그대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 스스로 남이 신세 안 주고 이게 자립도 아닙니까? 그래서 또 혹시 이 전문적인 걸 모르시는 분들은 혼동할까 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확보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저는 예산의 도시재생과장이라는 자리가 공석으로 됐다는 아마 언론 보도를 다 보셨을 거예요. 왜 그걸 공석으로 놔둡니까? 진급자 대상자가 없습니까? 여러 명 진급자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임박해서 발령내기가 부담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3월 1일자 승진 발령 내면은 당연히 그 시기에 맞춰서 그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지 그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지금 겸직을 시킨다는 것이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거기에 승진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대리를 둔다. 그러면서 국도비를 확보로 다닌다? 아니 실무부서 과장이 없는데 직무대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그렇게 파악을 합니까? 나는 이런 것은 참 나쁜 관행이다. 선거와 관계없이 군민들께 봉사하는 자리면은 그 자리는 엄연히 군민의 자리지 어느 특정 군수나 어떤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왜 단순한 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자, 그래서 하나 기회가 도시재생과장을 질문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큰 국토비 확보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아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우리 황선봉 후보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예. 겁니다. 우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방세 세금 대폭 인상할까요? 그러죠. 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인사라는 것은 그 책임자가 종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군정에 효율적인지 그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느 것이 군정에 도움이 되고 군정에 피해가 가는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인사 스타일 각자 다릅니다. 고남정 후보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실 테고 저는 또 저대로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인사를 할 때 군수가 생각도 있지만은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들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 소신은 그런 생각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각각 우리 후보자님께서 질문할 기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황선봉 후보자님께서 고남정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드릴 질문이 있으면은 건너뛰기로요. 예. 그러면은 우리 고남정 후보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황선봉 후보자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은 질문 내용만 간단하게 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후보님 질문 안 하시니까 예상 질문 않겠습니다. 예. 예, 가능한 제가 토론 내용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토론이 좀 과열되다 보니까 듣는 분에 따라서는 인신 공격적인 이러한 느낌도 많이 받고 그러셨을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후보자들의 비전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비전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분이 군수가 되든지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출마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고남정 후보자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남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으면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되는 건지 어느 분들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2위 국가가 된다는 이러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수행하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든든한 지방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예산 국민들께서 이러한 평화 협정의 시대, 평화 통일의 시대, 우리 예산군의 그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이런 우리 국민들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꿈과 희망을 들여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반듯한 예산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황선봉 후보자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장 책임자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나온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의 마인드를 갖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진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한 공약 90개, 97.8%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약속하면 실천을 합니다. 아마도 지난 4년간 여러분께서 지켜봤을 겁니다. 삶의 현장, 분명 그게는 황선봉이가 있었습니다. 근본 117개 공약 발표했습니다.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행정은 행정 전문가여야 합니다. 바로 행정은 경험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준비된 토론회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6월 13일 예산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면서 예산군 군수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7회 6.13 지방선거 예산 군수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들 올라오셔서 기념 촬영 같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